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석 미디어 디 애널리스트가 토트넘 호스퍼와 에스턴 빌라의 프리미어리그 4위 쟁탈전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득점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 중 하나로 평가받는 우루과이 레전드 전 리버풀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 이후 가장 놀라운 기록의 주인공이 손흥민 선수라고도 소개했는데요. 한편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는 토트넘이 승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토트넘의 고전을 전망하며 분석 컬럼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이 전망을 뒤엎을 수 있는 엑스팩터일 수 있다라고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유럽 현지에서 공신력이 가장 높은 매체들의 분석과 승부 예측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 컬럼까지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10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이 경기를 영국 현지에서 생중계할 스카이 스포츠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의 메인스타로 내세웠고 잉글랜드 국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가장 빼어난 득점력을 보이면서 유로 2024의 잉글랜드 대표 선발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올리 왓킨스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디 애널리스트의 분석 프리뷰에서도 왓킨스와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프리뷰를 했는데요. 먼저 디 애널리스트의 프리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는 대부분의 유럽 클럽들에게 정점을 찍는 대회입니다. 오는 일요일 빌라파크에서 열리는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 허스퍼의 현지 시간 기준 낮 경기는 두 팀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 희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유럽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16강 1차전에서 아약스와 원정 경기의 0대0 무승부를 통해 1차 테스트 과제를 무사히 넘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에스턴 빌라는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4위를 달리고 있으며 28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의 승점 5점을 앞서고 있지만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지난 라운드 토요일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했지만 캐닐워스 로드에서 타이트 총과 칼튼 모리스가 전반전에 올리 와킨스가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뒤집기를 성공하는 등 어려운 경기를 펼쳤죠. 결국 리카디뉴의 89분 헤더로 승리를 거머쥐긴 했지만 최근 불안정한 모습은 사실입니다. 올리 와킨스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6골을 기록하며 개인적으로 단일 시즌 자신의 최다 득점 기록을 이미 세웠는데요. 실제로 이전에 에스턴 빌라 소속으로 한 시즌에 왓킨스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조차 2012-13 시즌 크리스찬 벤테케의 19골 그리고 1995-96 시즌과 1996-97 시즌 모두 드와이트 요크가 기록했던 17골이니까 즉 한 골만 더 넣으면 왓킨스는 요크의 이전 한 시즌 역대 최다 득점 2위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되고 3골만 더 넣으면 벤테케의 기록과 동률을 이루게 되는데 지금의 기세라면 한 시즌 에스턴 빌라 선수 최초 20골을 넘기기에 충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왓킨스의 득점력 덕분에 에스턴 빌라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59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2007-2008 시즌 마틴 오닐 감독 시절의 71득점 이후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또한 91년 만에 즉 1932-33 시즌의 68득점 이후 이 시점에 현재 27라운드 경기 시점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레온 베일리가 지난 루턴 타운과의 경기에서 왓킨스의 선제골을 도우면서 또 어떤 선수보다도 많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합작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왓킨스와 베일리 7골을 합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케인을 잃은 이후 손흥민 선수는 메디슨이라는 파트너를 얻기는 했지만 메디슨이 부상으로 또 빠진 기간도 꽤 많이 있었고 메디슨이 직접적으로 또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해주는 기록들이 생각보다는 안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왓킨스는 베일리와 아주 좋은 궁합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왓킨스가 어느 정도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어느 선수와 유사한지를 옵타가 이제 선수 분석 툴을 통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바르셀로나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유사성이 무려 81.3% 득점, 슈팅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서의 터치 모두 매우 인상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정통파 9번 공격수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벤투스의 블라호비치, 라이프치히의 오펜다, 니스의 모피 등 현재 각 유럽 리그에서 가장 돋보이는 9번 공격수와 왓킨스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편 에스턴 빌라에서 조심해야 될 선수는 왓킨스만이 아닙니다. 브라질 출신의 중앙 미드필더 더글라스 루이스 역시 올 시즌에 이 선수가 기점 패스라든지 상대 수비 커버라든지 터프한 이제 몸싸움을 즐기는 선수인데 득점력에 있어서도 올 시즌에는 돋보이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더글라스 루이스의 골이 모두 빌라파크 홈 경기에서만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이 경기가 바로 빌라파크에서 열린다는 점에 있어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더글라스 루이스가 홈에서만 올 시즌에 벌써 9골을 넣고 있는데요. 2015-16 시즌에 11골을 넣었던 조르지뇨 바이날둠 그리고 2000-2001 시즌에 10골을 넣었던 레스 페르디난드에 이어서 단일 시즌 홈에서 100% 모두 골을 넣은 선수들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즉 원정 경기 득점이 없었던 한 시즌 선수들 중에서는 현재 더글라스 루이스가 신기록을 향해 2골 차 남겨놨다는 얘기죠. 브라질 출신의 더글라스 루이스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0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9골을 올 시즌에 넣었고 또 이 20골 중에 16골 80%를 에스턴 빌라의 안방에서 넣었기 때문에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0골 이상을 넣은 선수들 중에서 단일 경기장 최다 비율이라고 할 정도로 빌라파크의 왕이 더글라스 루이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에스턴 빌라의 선수단 상황을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 즉 루턴 타운과의 경기 이후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터백인 디에고 카를로스 여전히 부상 중이고 타이론 밍스도 부상으로 이번 경기 복귀할 수 없고요. 공격수인 존 듀란, 플레이메이커인 에밀리아노 부엔디아, 중앙 미드필더인 부바카르 카마라까지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 뛸 수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아약스와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통해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는 에즈리 콘사 센터백인데요. 이 부분이 그나마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복귀한 선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에 3대1로 승리했는데요. 선제골을 내주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었죠.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손흥민 선수의 역전골, 추가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빌라와의 승점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었다. 59분 에베레치 에제에게 프리킥 선제골을 안방에서 내주면서 정말 힘든 순간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힘든 순간에 동점골을 만들었던 선수가 티모 베르너이고 티모 베르너가 토트넘 입단 후 아주 중요한 시점에 첫 골을 넣은 것인데 2022년 4월 첼시와 아스널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이후 2년여 만에 베르너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기록이 베르너가 토트넘의 런던 라이벌인 첼시 출신 선수잖아요. 첼시와 토트넘에서 모두 프리미어리그 골맛을 본 선수로서는 역대 4번째다. 첫 번째가 구두욘센, 두 번째가 갈라스 그리고 구스타보 포예트까지 역대 이런 기록들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베르너가 이 대열에 등장하면서 토트넘으로의 완전 이적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한편 그 베르너의 활약보다 중요했던 것이 베르너의 득점 과정에도 멋진 움직임을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최근 20차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무려 19개의 공격 포인트, 13득점 6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2021 시즌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경우 현재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해리 케인이 9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요. 현재 리버풀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죠. 모하메드 살라가 118회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그 시점 기준으로 현재까지 손흥민 선수가 63득점 29도움으로 무려 92회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이 기간 최고의 선수 3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정말 많은 위치, 특히 중요한 게 문전적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올 시즌에 본격적으로 스트라이크로 뛰고 있는데 이미 이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었고 또 배후로 빠져나와서도 멋진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을 노렸고 또 수많은 어시스트까지 보라색으로 표기된 움직임과 공이 어시스트인데 정말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가장 꾸준한 공격수가 손흥민 선수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더글라스 루이스가 빌라파크에 강하다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도 빌라파크에 가장 강한 상대팀 선수다. 손흥민 선수가 빌라파크에서 뛴 경기가 3경기밖에 없었는데요. 그 3경기에서 5골을 넣었습니다. 즉 출전 시간 기준으로는 52분마다 한 골이 나왔다. 이 기록은 바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원정 경기 기준 250분 이상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노리치 시티 원정에서 기록했던 루이스 수아레스의 리버풀 시절 38분당 한 골 기록 다음으로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한 팀의 원정 경기에서 이렇게 강한 기록을 남긴 것은 수아레스 말고는
없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빌라에 강하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역대 에스턴 빌라전 출전 기록을 보면 4승 4패 호각이고 5득점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5득점이 모두 빌라 원정에서 나왔고 이 경기에서 모두 토트넘이 다득점 승리를 거뒀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차지하고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던 2021-2022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 모두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더블을 이끌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승리를 했었던 것이죠. 지난 시즌엔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두 경기 모두 패배했던 토트넘인데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한 시즌에 두 번 모두 졌던 것이 지난 시즌이 유일했어요. 올 시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빌라파크에서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애널리스트의 분석 컬럼을 살펴보면요. 베르너와 손흥민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는 주말 빌라와의 경기에서도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무릎 부상으로 인해 최근에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지만 뛰기 어려운 공격수 히샬리송이 결장함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공격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줍니다. 즉 베르너와 손흥민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마노르 솔로몬과 페드로 포로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했는데 솔로몬은 좀 어려운 것 같고 페드로 포로가 확실하게 뛸 수 있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포로가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중앙지역의 패스 코스와 패스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베르너와 손흥민 선수의 침투를 활용하는 대각선 스루 패스와 로빙 스루 패스를 통해서 토트넘이 충분히 빌라를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토트넘과의 지난 3번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며 1991년 6월에 기록했던 4연승 이후 토트넘을 상대로 한 리그 최다 연승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번 경기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메리 감독은 올 시즌 초 런던에서 있었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의 원정 경기 대결 당시에 파우 토레스와 와트킨스의 골을 통해서 로셀소가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2대1의 역전승을 거둔 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도 와트킨스와 제이콥 램지에게 골을 허용하면서 지금은 떠난 케인이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치며 1대2로 패배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패배로 토트넘은 2009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이어졌던 빌라파크에서의 11경기 연속 프리미어리그 무패 행진 9승 2무를 마감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2004년 11월 이후에는 빌라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한 적이 없다. 이번 경기 반드시 패배를 피해야만 안 좋은 기록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루턴타운, 노팅엄 포레스트, 풀럼과의 최근 3경기를 포함해 프리미어리그 5경기 중에 4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 빌라의 4번째 3연승 기록일 정도로 좋은 흐름인데요. 2010년 마틴 오닐 감독이 떠난 이후 에메리 감독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단 2명의 감독만이 3연승을 기록했다고 할 정도로 그동안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바로 2020년의 딘 스미스, 2022년의 제라드였죠. 반면 토트넘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원정 6경기 중에 5경기에서 2골 이상을 득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이기지 못하고 3무 2패를 기록할 정도로 원정에서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2골 이상을 기록한 경기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원정 리그 6경기 연속 득점 이후 최근의 원정 경기에서 이렇게 좋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지만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거침없는 공격력을 바탕으로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28경기에서 모두 득점하고 있는데요. 이는 1950-51 시즌 아서 로우 감독 시절 당시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한 첫 27경기 연속 득점 이후 잉글랜드 1부 리그에서 최고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한편 에스턴 빌라는 빌라파크에서 치른 최근 4번의 리그 경기에서 9골이나 실점을 했는데요. 이는 홈에서 치른 이전 11경기의 8실점보다 훨씬 많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메리 감독은 최근 4경기에서 모두 2골 이상을 내줬는데요. 그중 2경기 번리전 3대2 승리, 노팅엄전 4대2 승리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2019-2020 시즌부터 2022-2023 시즌에서 홈에서 2골 이상 내준 31경기 중에는 1승밖에 거두지 못할 정도로 홈 실점이 많을 경우에는 에스턴 빌라가 고전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을 보자면 두 팀 모두 이번 맞대결은 무실점 경기를 하진 않을 것이다. 양팀 모두 득점하는 경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옵타가 슈퍼컴퓨터를 통해 예측한 승리 확률은 에스턴 빌라의 승리가 38.5%, 토트넘이 33.4%로 호각을 이루고 있는데요.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고 베르너, 메디슨, 클루셉스키, 비수마, 벤탄쿨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르 선수의 몸 상태에 따라서 선발 출전 가능성이 있고요. 우도기, 판더펜, 로메로, 포로의 포백 라인이 정상 가동되기 때문에 토트넘은 그래도 최정에 가깝게 뛸 수 있다. 반면 에스턴 빌라는 와트킨스 최전방에 베일리, 틸레망스, 로저스를 이선에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화력에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수비 라인에는 파우 토레스의 파트너로 콘사가 복귀한 것이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에스턴 빌라가 토트넘에 2대1로 승리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에스턴 빌라가 리그 5경기에서 4승을 거둘 정도로 좋은데 토트넘은 울버햄튼과의
선수와의 홈경기 1대2 패배에 이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도 아슬아슬하게 3대1로 이겼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좋지 않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역시 지난 5경기 동안 토트넘의 NG볼이 밋밋한 볼이 됐다라고 하면서 에스턴 빌라가 3대1로 이길 것이고 혹은 에스턴 빌라가 최악의 경우에더라도 비길 것이다라면서 토트넘이 이기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요. 최근 브렌트포드, 에버턴, 브라이턴, 울브스, 팰리스와의 경기 내용이 초라했다라고 했는데 이 경기들 중에서 브렌트포드, 에버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16경기에서 승점 10점을 얻은 것은 괜찮은 성적일 수도 있겠지만 4경기에서 뒤처지는 상황, 선제골을 내준 상황을 봤을 때는 승점을 얻기 위해 매우 노력을 했어야 했다. 토트넘의 경기 시작이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근 전반전 기록이 안 좋다라는 것인데요. 토트넘이 최근 5번의 전반전 중에 4경기에서 득점을 실패했다. 전반전 평균 득점이 최근 5경기 중에 0.5골에 불과하다. 기대 득점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해당 기간으로 2번째 나쁜 기록일 정도이고 최근 이 5경기의 상대팀이 하위 9위에 속한 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저조하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에스턴 빌라는 전반전에 가장 강한 프리미어리그 팀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맨시티보다도 전반전 성적은 좋다라고 합니다. 에스턴 빌라는 하프타임이 되기 전까지 경기가 끝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47점의 승점을 얻었을 정도로 최근 27경기 중에 13경기에 선제골을 넣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2022년 10월부터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 54경기를 기준으로 옵타 기준 빅찬스에 있어서 전반전에 에스턴 빌라보다 더 많이 빅찬스를 만든 팀은 리버풀과 맨시티뿐이라고 합니다. 즉 에스턴 빌라가 전반전에 강하고 토트넘이 전반전에 약하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가 전반전에 득점을 하면서 토트넘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인데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인 크리스 서튼은 BBC의 승부 예측에서 역시 에스턴 빌라가 3대2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고 영국 현지 팬들의 투표에 있어서도 에스턴 빌라의 승리 확률이 44%, 토트넘이 22%로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무승부 34%가 있기 때문에 비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사실 크리스 서튼 역시 빌라가 3대0으로 이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질 수도 있고 3대3 무승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다만 에스턴 빌라가 고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안 매우 안정적이었지만 최근 몇 주 동안 홈에서의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전반기에 에스턴 빌라가 토트넘을 이긴 건 맞지만 운이 좋았다. 그때는 제임스 매디슨과 같은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고 그 외에 출전 정지로 빠진 토트넘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토트넘은 그때와 다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올리 와킨스는 조용한 오후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두 팀 모두 많은 골을 넣을 것이다 라고 전망한 것인데요.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는 2대2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빌라파크가 올 시즌 전반기만큼 어려운 곳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기긴 어려울 것이다 라면서 무승부를 예상한 것인데요.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을 보더라도 에스턴 빌라 승리가 2.39배, 토트넘 승리가 2.65배로 에스턴 빌라가 근소 우세합니다. 이런 경기들은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 경기는 토트넘이 반드시 이겨야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항상 이런 분수령에 강하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결정력이 영국 현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토트넘의 에스턴 빌라전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경기가 끝난 이후 결과, 분석 그리고 영국 현지의 반응까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